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생성자에 관해서 그리고 메소드 재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클래스 타입의 객처가 생성될 때는 생성자가 호출되는데요. 이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서는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될 건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가 베이스라는 클래스,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derived 클래스가 있고 테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클래스 3개가 있는데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베이스 클래스에서 퍼블릭 베이스하고 만들어진 이거 보면은 메소드긴 메소드인데 대문자로 이루어졌으면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이게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가 되겠고요. 매개 변수가 스트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스트링을 베이스 생성자라고 출력하는 그러한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erived 즉 자식 클래스에서의 생성자도 있습니다. 이 생성자는 derived 생성자 이렇게 출력하는 그러한 생성자의 역할은 그거고,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된다면 이 생성자 안에 있는 출력문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어떤 생성자가 호출됐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스트에서는 여기 자식 클래스를 R이라는 첨조형 변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생성자가 어디 거 본인 걸로 찾아가겠죠. 근데 이 자식은 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곳까지 처음에 갔다가 여기 있는 생성자로 들어갔다가 그 생성자 안에서 다시 부모 클래스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본인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출력은 베이스 생성자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derived 생성자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호출 순서를 보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까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뭐 제가 만들어 놨긴 했으나 이게 호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문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명시적으로 부모 생성자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this라는 것이 그 본인 객체, 즉 그 자신의 그 객체 안에서 this를 쓰게 되면 그 본인 클래스를 가리키게 되는 것처럼 슈퍼를 쓰게 되면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게 되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걸 이용해서 눈에 보이게 슈퍼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니까 슈퍼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의 거를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shape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shape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rectangle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shape 클래스에는 shape이라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rectangle 클래스 안에도 rectangle이라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자식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모 클래스가 먼저 호출될 것이므로, 즉, 이 안에서 부모 클래스를 부르는 눈에 안 보이는 묵시적인 문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타이핑을 해줄 때는 슈퍼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가 불러지는 것이고요. 슈퍼하고 부르면 부모 클래스. 자, 쉐입이 불러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생긴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그래서 이 부를 때 가로가 있으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생성자가 불러와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를 불러서 from rectangle이라는 것을 넘겨주는 거죠. MSG가 그걸 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shape 생성자, 그 다음에 MSG는 from rectangle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출력을 보면 쉐입 생성자, 렉탱글 생성자. 이거는 아까 여기 지금 여기서 명시적으로 호출한 경우고, 명시적이지 않을 때도 이거는 자식 클래스에 여기 상속받고 있죠.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잖아요. 이 안에서는 이 부분에서 부모 클래스를 호출하는 문장이 디폴트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생성자의 생성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 생성자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메소드 재정의하고 메소드 중복정의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메소드 중복정의는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허용하는 것이 메소드 중복정의입니다. 그 대신 메소드 중복정의의 경우에는 메소드의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가 다르거나 리턴 타입이 달라야 됐었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는 오버라이딩이라는 재정의는 상속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것을 상속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약간 적합하지 못하여 최적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메소드 재정의라고 합니다. 자, 애니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독이 상속을 받고 있고, 독 테스트에서 이제 코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독이라는 클래스가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이 중복 코드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상속받은 메소드보다 부족해서 좀 더 성실하게 코딩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인데요. 이름이 똑같죠. 상속받은 거랑. 그래서 재정의, 다시 정의한다라는 말을 써서 메소드 재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 입장에서는 그 사운드라는 거에다가 진짜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독을 생성하고 독을 D가 가리키게 되고요. 그 D.사운드에서 사운드를 호출하면 어떤 게 호출될까요? 부모 클래스에도 사운드가 있고 지금 자식 클래스에도 사운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D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자식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식 클래스에 있는 사운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멍멍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메소드를 중복 정의하는 거 말고 재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메소드여야 됩니다. 똑같다는 뜻은 프로토타입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환형도 같아야 되고 매개 변수 리스트도 같아야 됩니다. 자, 이 예제를 보면 애니멀 안에 사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은 독 클래스 안에 사운드가 있는데요. 이 둘은 오버라이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고 이 아래 거는 리턴 타입이 인트형이라서 서로 다르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메소드일 뿐입니다. 예제를 보게 되면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it 메소드가 있고 또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the 클래스가 선언하고 it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보이드형 해서 it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그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독은 자식 입장이고 애니멀이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부모에 있는 it를 그대로 독이 상속을 받았을 텐데 또 굳이 이렇게 집합계를 열어서 다시 쓰는 이유는 그 해당 클래스에게 보다 적합하게 수정을 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먹고 있는 게 it고 강아지가 먹고 있는 것이 이제 강아지의 it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생성하고 나서 자, 여기서 강아지 만들고 있어요. new 강아지. 그리고 D라는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D.it 하게 되면 강아지 클래스에서 선언된 it가 우선적으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먹고 있습니다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제에서도 슈퍼를 써서 부모 클래스에 나타내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보다 상세하게 더 슈퍼를 써보겠습니다. 자, 페런츠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생성자 아니죠. 자, 대표로 생성자가 되려면 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프린트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child 좀 잡아.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파일에서는 지금 child라는 그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는 parent로부터 상속받았네요. 그래서 이 parent가 갖고 있는 거를 또 모두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슈퍼.프린트 그러면 슈퍼는 자기한테 해준 부모 클래스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슈퍼 대신에 페런츠라고 쓴 거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페런츠.프린트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런츠의 프린트니까 부모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 이거를 출력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 아웃에서 다시 출력을 하는데요. 자식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 이렇게 출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상속할 때 생성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생성자 먼저 호출을 하더라. 그거를 알았고, 그리고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내가 불러줄 때는 슈퍼점 하고 부를 수 있더라. 그리고 메소드 중복 정의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 똑같은 메소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였는데 그것은 반환형 매개 변수 탑이 모두 그 일치를 해야지만 일치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반대로 말할 뻔했습니다. 중복 정의는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지만 메소드의 그 매개 변수나 반환형이라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이라는 것은 메소드를 다시 정의한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상속 관계에 의해서만 통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 상속과 생성자 그리고 그 메소드 재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